네, 오늘 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FOMC 조금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 의원님, 저기 FOMC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고 네. 왜 그러고 저기 끝나자마자 그거 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뛰는 것던데. 예, 일단 전체적인 평은 먼저. 뭐 예. 나스닥 4% 오른 거 보고서 이제 시장에서는 잠깐 야 이제 상황 끝났다. 무조건 매수 버튼 땡기자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큰 고비를 넘겼다 이 정도고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그렇게 높게 오르는 거는 조금 과도한 낙관이 어느 정도 껴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 끝나고 나서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모두 다 위로 튀어 올랐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지금 주식은 모르겠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네들 말 믿어도 될까? 여기에 대한 조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FOMC 그냥 그 우려보다는 잘 넘기긴 넘겼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연준이 뭐 9월 달에 50bp 나고 또 11월, 12월 달에 25bp 이렇게 그냥 스텝 다운 한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연준의 통제 능력을 완전히 100%는 신뢰 못하겠다. 이러한 좀 해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5월 달이랑 6월 달 FOMC랑 약간 다른 부분이 그때에 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레벨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실 우리 뭐 국채 선물 시장 보니까 10년물 같은 경우에 70층 넘게 밀리는 거는 우리도 시장 그동안에 금리 하향 안정화되다가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당장 미국 2분기 GDP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얼마 안 있으면 또 CPI 또 나와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종갓집 제사 돌아오듯이 막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2분기 GDP 저는 지금 시장에서 컨센은 지금 플러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컨센은? 소폭 플러스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 나오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아직. 그거는 이미 마이너스고 또 그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저희가 GDP 같은 경우 미국은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세 차례 나오죠. 나눠서 보는데 속보치 같은 경우는 4월 달, 5월 달 두 달치 데이터 가지고서 만들어요. 아하. 근데 4, 5월 지표들이 안 좋았다라는 점을 저는 반영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증시 충격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상 거의 근 3달 동안 하방을 맞았던 게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긴축뿐만이 아니라 침체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레벨 다운을 크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2분기 GDP가 마이너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뭐 시장 충격? 야 침체 왔으니까 큰일 났다. 더 빠지겠다. 뭐 코스피 2,000 간다. 뭐 S&P 500 막 3,500 간다. 그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모멘텀과 이벤트를 조금 소화해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데 네네. 이번엔 국내 시장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1,300원 선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 또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꽤 긍정적입니다. 네. 환율과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환율은 뭐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고점은 찍은 것 같다. 1,320원대에서 그때 계속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저항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증시 투자할 때 어차피 그들은 단순히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뿐만이 아니라 환차익, 환차선도 고려하는데 이제 외국인들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대체로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환에서는 터질 염려가 그렇게 크진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베팅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나 대형주 중심으로 요즘에 수급이 괜찮아지는 게 저는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달러 강세도 지금 어느 정도 고비에 왔다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비는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은 먼 이야기인데 한 4분기 중반부 들어서면은 다시 한번 달러 강세 현상은 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8월 달 한 달 정도, 2달 정도의 대응만 놓고 보는 거니까 이 기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지금은 제동이 맞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좀 미국의 실적이 좀 엇갈립니다. 네, 어제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았고 뭐 알파벳도 나쁘지 않았고.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그 뭡니까 그 SNS 플랫폼 이런 쪽이 좀 흔들리는데 네. 우리 국내 반도체나 IT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국내 반도체나 IT는 SNS 플랫폼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서버 쪽 아마존이나 네, 막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대해서 그나마 좀 의존도가 높은데 다행히 2분기 실적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알파벳 모두 다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는 우리가 눈높이를 낮췄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잘 제시를 했고 이게 주가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뭐 투자 축소, 이익 전망 하향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면서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여서 지금은 오히려 그 반도체를 현 시점에서 비우고 가기에는 약간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아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FOMC 직후에 뉴욕 시간 급등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다시 또 반락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도 나스닥이 급등을 했지만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오늘 강하진 않은데 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이랑 이렇게 내일 뭐 이렇게 당분간은 상승 추세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이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하지만 장 초반부터 막 100포인트 이렇게 이상 급등을 했으면은 분명히 다음 날 불안해할 만한 요인들이 생길 법한데 아하.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나스닥의 4%대 폭등세의 반응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냥 처음에 그냥 개장초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리는 것보다 그렇죠. 네. 저 차근차근 천천히 가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